저것도 욕 많이 먹었지.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지. 한 년 더 된 것 같은데? 어리다. 귀엽네. 제가 워낙에 좀 동안이기도 한데 개업도 좀 빨리 한 편이에요.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수염도 기르고 안경도 쓰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. 발악을. 저 당시만 해도 상담하는 환자들이 근데 원장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? 꼭 물어봤다는 거지. 요즘은 그런 코멘트가 없어요. 유튜브를 거의 성형외과 거의 초창기인데 시작은 빨리 했는데 잘 활용을 못했어요.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지 마세요 시리즈가 됐어. 이거 하지 마세요, 저거 하지 마세요. 그러면서 이제 빵 터졌던 거야. 그게 난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. 근데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. 또 많이 먹고. 14년인가 2015년에 가슴 마사지 하지 말라는 얘기. 다 마사지하는데 너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. 그 얘기로 한 번 또 직사게 욕먹고 300만 원 덜 벌게. 그것도 직사리 욕먹었어요. 텍스처드 보형물이 좋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그 살짝 변형된 거를 가지고 비싸게 받는 것은 난 이해를 못하겠다. 난 덜 벌겠더라고. 내 갈 길을 가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. 지금 또 여기까지. 저것도 욕 많이 먹었지. 공격이 그거였죠. 대충 하냐? 성의 없게 한다. 얼마나 성의 없이 하면 30분 만에 어떻게 가슴 수술을 하냐. 나는 빨리 잘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했을 뿐인데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그걸 욕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갔던 거죠. 안녕하세요. 에이즈 성형외과 김원주입니다. 말투가 아직은 좀 얼어있네. 그것 때문에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. 환자가 가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.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. 설계선, 보형물 종류, 크기. 맞아요? 첫 번째는 보형물의 종류입니다. 보형물로는 크게 라운드와 저 당시 물방울 쓸 때니까. 물방울. 모양면에서는 물방울 보형물입니다. 지금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물방울을 쓰거든요. 모양면에서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. 딱 그 조건에서만 사용을 한다. 두 번째 선택은 얼마나 큰 보형물을 하느냐고요. 어느 환자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. 그 환자가 370cc 보형물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장님 저 C컵 되고 싶어요. 그럼 370 정도는 C컵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수술을 했어요. 근데 수술하고 한 3, 4주 지나서 원장님 다 환불해 주세요. 왜요? 또 모양도 괜찮은데? 제가 원장님 C컵 해달라고 했는데 소호과에서 재보니까 저 A컵이래요. 환불해 주세요. 아니 370을 넣었는데 어떻게 A컵이 돼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내가 컵으로 추천을 하면 안 되겠구나. 그 환자 이후로는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옷에 넣어보고 마음대로 하세요. 단 크기가 커지는 거에 대한 부작용들, 리플링에 대한 이슈들, 크기 큰 게 또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장단점들을 설명을 드리죠. 마지막 선택은 어디를 통해서 보형물을 삽입하느냐. 절개 위치는 대중적인 게 밑선이죠. 왜냐하면 편한 부분이 많아요. 밑선 절개를 했을 때는 결과들이 어느 병원에서 하더라도 7, 80점 정도 되는 결과는 웬만하면 낸다. 근데 그 7, 80점의 가슴을 가진 환자들도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해버려요.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 그게 맞네. 근데 이제 그 20점 차이 때문에 내가 재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환자 개개인의 니즈도 다를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고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7, 80점 기본 내기가 좀 어려워요. 제가 봤을 때는 5, 60점 한 10년 정도 이상 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 그 정도 결과를 내는 것 같고 겨드랑이 절개 90점 내는 사람이 국내 몇 명 없습니다.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통증이 적은 수술이 되겠습니다. 밑선을 한 환자들이 겨드랑이보다 통증 훨씬 덜 느끼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원장님 좀 밑선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? 그랬던 환자들 몇 명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. 연습했잖아요.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떤 수술이든 통증을 동반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아플지 안 아플지는 저도 수술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안 아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설치. 많은 경우의 환자분들이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,
아직도 변화 없어요.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몇 분 있는데 한 환자분은 프런트에서 일하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고객들을 가장 처음 접해야 되는 분. 그분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했었고, 이마트에서 캐셔하는 분인데 찍고 막 해야 되잖아요. 그분도 다음날 출근했었고, 우리 간호사 몇 명도 수술하고 다음날 다 출근해가지고 의지 문제인 거지. 고용물과 동시에 볼을 만들기 위한 지방이식을 행하는 와이골 가진 수술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업셀링을 하기 위해서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죠. 10명에게 그 설명을 했을 때 9명은 안 하니까 굳이 제가 그 한 명을 위해서 9명에게 업셀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이 바뀐 거죠. 부유방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아까 병원 상담했을 때는 부유방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원장님 부유방 얘기 안 하셨어요? 지금 30몇 년 동안 이 부유방 가지고 사시는데 문제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없었어요. 민소매 나시 입었을 때 그 튀어나온 게 신경 쓰여요? 안 써요? 저 민소매 나시 안 입는데요? 하지 마세요.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은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. 먼저 얘기하면 난 해준다. 병원을 대원해서 본인이 가진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요.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벡트라를 사용하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벡트라 쓰면서 저 때보다 훨씬 수월하고 환자 이해도도 높고 아주 좋아요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잘하고 있어. 그런데 좀 더 친절하게 해라.